자, 이제 우리가 예, 페더럴 펀즈 마켓 이거 여러분 그냥 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어, 조금 이제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조금 잘못하면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페더럴 펀즈 마켓은 기본적으로 콜 시장과 매우 유사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결정하지만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결정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예전에는 실제로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로 바꿨고요. 앞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금융기관 A가 한국은행으로부터 환매 조건부 채권을 만약에 매입하는 경우 기준금리로 매입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콜 시장에서 콜금리가 기준금리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어요. 콜 시장이 경쟁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지만 콜금리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콜금리 결국은 중앙은행의 의도는 뭐냐면 기준금리를 통해서 초단기 자금 시장인 콜 시장의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콜금리가 이제 변동하기 시작하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조금 더뭐 중기 금융시장 자금 시장이 있을 거고 장기 자금 시장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만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자금 시장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순차적으로 그러한 금융 상품이나 혹은 그러한 금융 상품이 거래가 되는 시장에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뭐 CD 금리라든가 혹은 국국채 수익률이라든가 순차적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들의 이제 수익률에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페더럴 펀즈 마켓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콜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어떤 균형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우리 교과서에서는 Federal Funds Rate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연방 기금 금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이걸 그냥 콜 금리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중앙은행이 바로 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페더럴 펀즈 마켓은 우리의 콜 시장과 같고요. 실제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것은 기준금리이지만 콜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준금리가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둘 사이에 괴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마지막에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콜 시장에서 혹은 뭐 페더럴 펀즈 마켓에서 자금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리저브에 대한 수요 곡선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수요 곡선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퀀터티 오브 리저브즈가 가로축의 변수고 세로축의 변수가 페더럴 펀즈 마켓, 페더럴 펀즈 레이트인데요. 여러분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의 변수는 제가 사실 제 나름대로 슬라이드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교과서의 개념을 그대로 다 사용을 했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미국의 금융시장, 미국의 초단기 자금시장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자, 이걸 이렇게 바꾸면 한국의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두 개 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축의 변수는 그러니까 지준금의 규모인데 이거 그냥 여러분 캐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캐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은행의 의사 결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이제 얼마만큼을 대출을 해줄 것인지, 또 얼마만큼을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할 것인지, 또 얼마만큼을 캐시나 캐시 이퀴벌런트로 보유하고 있을 것인지 이런 걸 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은행 내부의 포트폴리오를 사실 은행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을 그러니까 리저브로 보유할 것인가. 그러니까 법정 지준율에 의해서 반드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지급 준비금은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따로 떼어두고요. 그거는 그냥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과연 얼마만큼의 캐시를 그러니까 초과 지준금의 형태로 중앙은행에 예치할 수도 있고 그 초과 지준금의 형태로요. 그 다음에 혹은 은행의 금고에 더 많은 캐시를 쌓아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가로축의 변수 quantity of reserves라고 하는 것을 그냥 캐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준금 플러스 중앙은행에 반드시 예치해야 되는 법정 지준금 플러스, 여기서 가로축의 변수는 법정 지준금 더하기 그 다음에 초과 지준금, 이런 것들을 다 합쳐놓은 것입니다. 당연히 캐시가 들어가겠죠. 초과 지준금이라고 해서 반드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초과 지준금이, 법정 지준금은 다 중앙은행에 예치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캐시는 다 은행 본점 금고에다 넣어둘 수도 있어요.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자율에 따라서 콜 시장에서의 이제 그 캐시에 대한 수요가, 이자율이 높아지면 수요량이 줄어들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전보다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그렇다면 개별 은행 입장에서는 캐시를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더 적게 보유하려고 할까요? 보통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캐시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자율이 높은 상황에서 은행이 캐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건 별로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다른 요인이 어떤 뭐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매우 안정적인 상태에서 단순히 이자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캐시를 늘린다? 그건 사실 좀 make sense 하지 않죠.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캐시 보유의 기회비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저브를 보유하고 있는, 리저브라고 할까요 그냥? 리저브를 보유할 때 기회비용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자율이 높은 상태에서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다든가 혹은 다른 금융상품에 자산의 형태로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자율이 높을 때 캐시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높다면 여기서 이제 페더럴 펀드 레이트 혹은 콜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콜 시장에서 콜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냥 물론 이제 금융 거래를 위해서 캐시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저브를 보유할 때 기회비용이 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진다면 그러면 당연히 캐시 보유를, 리저브의 보유를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준금의 수요량은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한다면 사실 마땅히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중앙은행에 예치를 한다든가 혹은 자신의 금고에 더 많은 캐시를 쌓아두는 것이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선택일 수 있겠죠. 그래서 콜 시장에서 혹은 페더럴 펀드 마켓에서 이자율이 상승할 때 리저브에 대한 수요량은 줄어들고 이자율이 하락할 때 리저브에 대한 수요량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콜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그냥 그 수요와 공급의 이론에서 단순하게 비싸지면 적게 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도 괜찮긴 한데,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실제로 이제 페더럴 펀드 마켓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제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수요 곡선의 해석은 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말로 좀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중앙은행에 예치했을 때의 기회비용이 상승하게 되고요. 중앙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 빌려준다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할 때 지준금에 대한 수요량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고, 콜 시장에서도 우리가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 경우엔 콜금리겠죠. 100억 원을 하루 동안 빌릴 때 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콜 시장에서 자금 수요량이 감소한다.